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녹화를 하나 했는데 한 30분 좀 넘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며칠 저도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녹화를 거의 매일 하는데 깜빡해가지고 그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바로 한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냥 다시 한번 조금 분위기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여러분 매일 하던 거를 한 2, 3일만 안 해도요. 녹화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낯설고. 좀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냥 한 30분짜리 파일 하나 그냥 버렸는데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바로 제가 다시 글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글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자, 양명병에 우리가 그대로 보면 돼요. 양명병에 합법을 썼다. 정당하죠. 이거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양면병에 하지 않으면 치료가 돼서 다음과 같은 증후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토를 한 대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한 대. 바깥으로 열이 있다. 자, 여러분 요런 표현을 보세요. 그 외 유열하다. 요 같은 표현은 새로운 표현이죠. 열이 있다. 발열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 보통은 우리가 발열이다 이렇게 쓰죠. 근데 열이 있다. 요것을 보셔야 돼요. 그 바깥으로 열이 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이 관절 부위 쪽으로 따뜻하다. 몸에 열이 있는 거를 꼭 왜 수족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강평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상한론 수책에는 결용을 이루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정이 온해해가지고서 자, 능히 밥을 먹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자를 눈여겨봐야 돼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심정 온해하고 불능식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기불능식하고 이게 배가 배고프죠. 왜 배고플까요? 이거 합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을 썼으면 위중이 공허해야 되잖아요. 위중이 위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비어 있는데도 밥을 먹지 못한다. 아니 배고픔을 느끼지만은 먹지 못한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다만 머리로만 제한적인 땀을 흘리는 경우는 치자시탕으로 쓴다. 아주 치자시탕에 대한 좋은 정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글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글의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소 이렇게 추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조문 220 조문에서는 수족이 끈적끈적하게 해서 땀을 흘린다고 표현했고 여기 조문에서는 열이 있고 수족이 따뜻하다고 표현을 했으니 그 말은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같은 거다. 설사를 시킨 이후에 그 바깥으로 열이 있고 수족으로 따뜻한 것은 결국은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열이 외부로 발월하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외로 열이 있고 수족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열이 바깥으로 발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떻게 해서 아냐면은 응당 발열 일구로서 이렇게 그 정황을 이렇게 갖출 수 있는데 발열이라고 쓰면 되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러면 유열이다. 수족온이다 라고 쓴 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 뭐뭐 때문이다. 열이 표에 있지 않고 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표기의 방식이 변하면은 변하면은 병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열은 열인데 예, 발열이라고 쓰지 않고 유열이다 썼다. 왜 굳이 그렇게 썼느냐? 예전에는 여러분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한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조문은 짧고 책 내용 전체도 짧은 글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럼 보려고 들면은 예. 2, 3일이면 다 보죠. 원문만 본다고 그러면은. 예. 그렇게 글이 많은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미묘한 표기의 방식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손발이 따뜻하다고 하는 말을 썼느냐? 예, 발열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냥 그 외 유열, 수족원을 대신에 발열 이 한마디 가지고 모든 정황을 대변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와 같이 표기를 달리 했느냐? 병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의의 개념에 의해서 쓴 거예요. 예. 자, 증상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증상이 보이지 않으면 되게 쓰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결용이라고 굳이 보이지도 않는 나타나지도 않는 결용을 굳이 쓴 것은 왜 그랬죠? 이건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을 쓴 사람은 병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열이 발작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결용이 있을 거다. 결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예견했던 겁니다. 예견했는데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 경우 예, 의사는 응당 결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다. 그런데 결용이 보이지 않고 단지 그냥 심중이 온해할 정도다. 그리고 그러니까 심중 온해 치자시당 결용에도 여러분 심중 온해 증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증상이 아직 병세가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결용을 이루고 있지 않지만 병세가 악화되면은 결용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예. 예방하지 않으면 장차 결용 또는 발항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 조짐에서 경고한 거다. 이 조문은. 머리에만 단순히 땀을 난다. 이 사람의 만약의 경우 소변이 분리하게 되면은 발항까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짐에서 미리 경고한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준경의 기쁜 뜻은 실로 자 줄인데 배가 고픈데도 능히 밥을 먹지 못하는 이 병정 한 구에 있다. 예, 이게 병정이죠. 이런 게. 예. 자, 불능식이라고 쓰지 않고 특히 기불능식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예. 자, 기불능식자는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은 위중에 조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위중이 공허하면서 번열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기불능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양명병 가운데 양명병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열에 의해 가지고서 예, 먹지 못하는 것,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은 예, 조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순한 번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글이라고 하는 게 상한론을 보면 이런 미묘한 것들을 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깊은 의미가 여러분 장황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어떠한 그 뭐랄까 조건에 달려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 당시에 번열이 풀리지 않아서 심중이 온해하고 예, 다만 땀이 머리로만 흘리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 병세가 열병이 이 번열의 증상이 흉부 쪽 넘어서 머리 부위까지 압박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이거는 심중원에는 흉부위라고 하면은 예, 흉부위라면 이거는 바로 머리 부분이잖아요. 병세가 이만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열이 압박으로 상충으로 압박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앞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만 입이 마른다든가 예, 입이 만다든가 코 안이 건조해질 수도 있겠죠. 네. 이럴 때는 치자시탕으로서 해열을 시키면은 예, 해열을 시킨다. 자, 우리가 중경서를 가만히 보면은
병세의 그 진태와 병증의 경중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예. 여기에서 여러분 그 치자시탕증과 대함융탕증은 어떻게 보면 증상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처방으로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진행이 되면은 치자시탕에서 대함융탕, 그러니까 결흉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세의 진태와 병증의 경중을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 예. 자, 양명병의 조혈이 발작을 하되, 발작을 하되, 그런데 무슨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대라고 이렇게 현터를 붙인 겁니다. 예. 대변이, 물은 대변을 봐요.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죠. 대변이 굳어야 있는 조문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대변이 굳었다. 굳은 증상이 나타나면 어떠죠? 호대라고 쓰면 안 되죠. 대변이 굳어서 하야. 대변 발조혈 하야. 옛날로 표기하면 하야는 이렇게 합니다. 하야. 예. 조혈이 발생되어서 대변이 굳고 이렇게 돼야지 병세의 관점에서 맞죠. 여기서 꺾여버린 거예요. 조혈이 발생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변이 묵네.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이러죠. 그런데 소변 상태를 보는데 소변 상태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소변 상태는 그런대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복진을 해보니까 흉염만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예, 제거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한번 그냥 시오탕을, 그러니까 소시오탕이죠. 소시오탕을 한번 줄만하다. 이렇게 가볍게 마땅히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우니까 흉욕고만이 있으니까. 흉욕고만의 병증은 조이승계탕이나 다른 약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흉염만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 소시오탕을 쓸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양명병의 조혈이 발작하면 마땅히 대변이 굳어야 되죠. 그렇죠? 굳어야 하는 이제 대변이 묽고 소변이 불싹하니 자주 보지는 않으니 그런 대로 가다 이런 소리죠. 이에 조혈이 아직은 심하지 않고 진액이 완전히 탈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조혈이 아직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짐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세와 병중의 경중을 짐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는 거지. 답안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보니까 흉염만이 아직 풀리지 않을 때는 자, 앞에 조문에서도 시효증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다시 소시오탕을 쓰는 것과 같은 예다. 그리고 만약에 흉욕고만에 대변이 굳어 있는 경우는 이때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대시오탕이나 소시오탕에다가 망초를 합방해서 첨부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변증해서 그냥 응용하면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양명병에 협파 경만하고 자 어쨌든 간에 협파 경만하고 이렇게 복만이라고 쓰지 않고 협파만이라 그랬잖아요. 협파가 굳어 있다. 협파가 굳어 있다. 복진을 해보니까 자, 이 말도 어떻게 하죠? 환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오른쪽 그 갈비뼈 밑으로 딱딱하고 팽만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환자한테 물어봅니까? 이거는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죠. 복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뭐든지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 사소하게 그냥 협파가 옆구리가 뭐 팽만감이 있고 굳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진을 해서 글을 썼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를 통해서 알아야 되죠. 환자한테 묻는 경우도 있고 머리가 아픕니까? 이건 물어야 되죠. 이런 거는 여러분 만져봐야죠.
충혈만이라든가 심화만이라든가 심압이라든가 결흉이라든가 분돈증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만져봐서 촉지함으로써 파악되는 증후죠. 예. 자, 대변을 못 보고 구토하며 혓바닥 위에 백태가 있는 경우에 자, 한번 소시어탕을 줘보면 여기서 이제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한론 조문에 이건 본문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결국은 주해죠. 주해 문자입니다. 주해 문자. 누군가가 여기다가 몰래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양리기전이죠. 소시어탕을 썼더니 상초가 막혀 있던 부분 이렇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막혀 있었는데 이게 통해졌다 해서 이게 풀린다. 풀리게 되면은 진액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진액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뭐죠? 위로 내려온다는 거죠. 위부위로. 그러니까 위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요거 진액이 내려오면서 진액이 통한다 이런 소리죠. 또는 여러분 꼭 굳이 뭐 내려온다는 진액이 자생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이때는 몸이 갑자기 흠뻑 땀을 흘리면서 풀린다. 지변은 한출에 대한 형용사죠. 흠뻑 갑자기 땀을 흘리면서 풀린다.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소시어탕이 옛날 사람의 양리기전이에요. 상초가 통하게 되고 진액이 내려오면서 위기가 건조해지지 않는다. 여기 위기가 이로 인해서 요거 인자 없애버리고 불자 쓰면은 위기가 불하다고 하는 건 뭐죠? 결국은 진액이 없다고 하는 말을 위기불하라고 하는 거죠. 자, 혓바닥 위에 백태가 있는 거는 조혈의 외후다. 외자. 제가 이런 외자를 쓸 때는 반드시 다음에는 내자를 쓰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글쓰기예요, 여러분. 자, 불대변은 뭐죠? 조혈의 내후라는 거예요. 이게 중경서의 그 정말로 탁월한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항상 그 채용 이론 이거 뭐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이제 다 외우고 계시죠? 채용 이론 현미무관 아이고 현이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참나 이게 한글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용 이론 현미 드러나 미 숨겨져 있는 현미 무관 사이가 없다. 이거죠 바로. 이런 거를 여러분 이렇게 철학적 용어로 쓴 거예요. 이 정의천은 이 현상에 대해서. 자, 이게 바로 외우와 내우의 그 증후로서 그 조혈의 세력을 짐작하는 거다. 짐작하는 거죠. 중경서가 비록 간략하지만 그 정황을 두루두루 다 했다. 짧은 글이지만 기가 막히게 잘 쓴 글이죠. 그래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중경서에 매달리고 있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증상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글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단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경이 증상을 취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자체는 여러분 별것 아니죠. 혓바닥에 백태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외후고 대변을 보지 못한 것은 내후다. 이게 바로 채용이론, 현미무관, 또 미지현. 미지현. 중용에 나와 있던 말이죠. 미지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현자가. 갑자기 이렇게 현자가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미지현. 음미한 것이 드러난다. 미지현. 음미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협파, 경만, 불대변이, 구하고, 설상, 백태자는 바로 아직은 대시호탕증에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대시호탕. 예. 만약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대시호탕을 쓰면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소시호탕을 쓰게 되면은 협파, 경만이 풀려지고 상초와 중초가 통하게 되면서 예. 위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나 예.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장차 조이승기탕증으로 전환된다. 병세가 악화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정말 예, 철두철미하게 병세의 관점에서 중경서를 봐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뭐하러 외웁니까? 이거를. 예, 나이 먹어서 여러분 외우지도 못해요. 예, 20, 30대에 못 외웠으면 못 외우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외울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진다는 것. 예. 자, 상초 득통, 진액 득하, 위기 인하자는 오늘날 말하는 양리기전이다. 예, 양리기전이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양리기전이다. 또, 이게 잘못되면 병리기전이 될 수 있죠. 상초와 중초가 통하죠. 흉욕고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 진액이 예, 위부로 내려가지 못하면은 예, 위중이 건조해진다. 이것은 이제 병리기전이 되겠죠. 이때 몸에 흠뻑 전신으로 흠뻑 땀을 흘리면서 풀리는 것은 명령의 반응이니 자 이것은 자 소쇼탕증만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증증이 진 각 발열 한출이해 양명병에도 있죠. 양명병. 예. 이거는 일종의 소양병이죠. 또 태양병에는 갑자기 한출이해 풀린다. 풀린다. 각 한출이해. 이때 번 속에는 뭐가 있죠? 전율이 있죠. 전율. 막 몸을 부르르 떨는 거. 예. 또는 학질과 같은 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같은 거예요. 땀을 흘릴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이것은 동리의 뜻이니, 자,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시효탕을 복용하게 되면은 대변을 보고 나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묶어 놓은 데 있는데 경우에 따른 대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소변을 잘 보면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혈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시효탕, 여성들 같은 경우 소시효탕을 먹었는데 어혈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환자를 볼 때 당황하지 않지. 이건 뭐 한약 먹었더니 출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것이 계속해서 발생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혈이 보통 배출되는 거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